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보이는 뇌출혈이나 뇌손상이 없더라도 이른둥이는 운동 발달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산모의 뱃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자연스러운 굴곡 자세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근육이나 감각기관의 발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둥이의 경우 준비 없이 환경에 노출될 경우 감각 자극에 예민하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른둥이는 특히 빨기, 삼킴, 호흡 과정에서 삼킴과 숨쉬기 간에 조화롭게 발달이 안 되어 수유할 때 잘 못 발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적절한 자세를 유지시키고 구강 마사지를 통해 혀와 구강 운동 기능을 촉진하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둥이는 근육의 긴장도인 톤이 떨어져 있거나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으며 굴곡 자세의 경험이 적어 쉽게 뻗치는 자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곡 자세에 대한 경험과 안정성을 위해 적절한 자세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관절 운동을 통하여 팔다리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며 뻣뻣함을 이완시켜 줍니다. 교정 연령으로 따져서 일반 영유아와 발달에 차이가 나는 경우 전반적 발달 평가를 받은 후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병역별로 물리치료는 모로 반사와 같은 원시 반사가 없거나 좌우 비대칭이 있는 경우, 긴장도가 높거나 낮은 경우, 운동기능 획득이 안 되는 경우에 받아야 됩니다. 작업치료의 경우는 손 기능이 정상 발달과 차이가 있거나 양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아이들이 연령별 놀이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용쓰기는 온몸에 힘이 들어가며 기지개를 켜듯 몸을 뒤트는 동작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자신의 신체 사용법을 익히며 적응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생후 8주 이후에도 용쓰기가 줄어들지 않거나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주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대칭적 자세로 놓여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뻗침의 양상은 목을 뒤로 젖히고 팔과 다리를 곧게 펴는, 즉 신전 반사를 했을 때 증가되어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경직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팔다리의 과긴장과 지속적인 원시 반사들이 보여지는 움직임과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뻗침 양상은 굴곡 운동들이 발달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나도 뻗침 양상의 횟수와 강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향후 움직임 발달을 방해할 수 있어서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세까지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경직은 뇌병변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패턴입니다. 빠른 속도로 수동적인 움직임을 주었을 때 저항하는 힘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관절 운동이라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줬을 때 저항이 생기고 뻗치는 현상을 우리가 경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직은 과신전 반응의 뻗침으로 중추신경 테스트와 감별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직, 뻗침, 용쓰기는 일반 보호자분들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처럼 과도하게 몸을 뻗치거나 상지를 쭉 뻗으며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며 하지를 쭉 뻗어서 양다리를 교차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를 안았을 때 안겨 있지 않고 뻣뻣하게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전문가에게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손으로 아기의 어깨를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아기의 아랫팔을 잡습니다. 아기의 손바닥이 자신의 얼굴을 향하도록 약간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귀에 닿을 정도로 올려줍니다. 손목과 손을 고정한 후 다른 손으로 손가락 전체를 구부리고 펴줍니다.
한 손으로 새끼손가락 기저부를 고정시키고 다른 손으로 아기의 엄지를 잡아 맞섬 후 펴줍니다. 엄지를 구부렸다가 펴줍니다. 옆으로 모으고 벌려줍니다. 머리와 어깨에 베개를 대어 살짝 올려준 후 골반을 좌우로 흔들어 가볍게 진동 자극을 제공하여 긴장을 이완시키고 골반을 정렬해준 후 운동을 시행합니다. 다리 한쪽을 고정한 후 아기의 다리를 가슴 쪽으로 천천히 구부렸다가 펴줍니다. 이때 반대의 다리가 따라오지 않도록 합니다. 양 무릎을 잡고 배 쪽으로 구부린 후 천천히 밖으로 벌린 후 펴줍니다. 이때 골반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한쪽 다리를 고정한 후 다른 쪽 다리는 바닥을 쓸듯 옆으로 벌려줍니다. 이때 골반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무릎뼈가 정면을 바라보고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손으로 아기의 무릎을 잡고 다른 손은 발꿈치부터 감싸 잡아 아기의 발이 손목에 놓이도록 한 후 천천히 발꿈치를 당겨줍니다. 이때 발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정강이 수직선과 두 번째 발가락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올려줍니다. 한 손으로 아기의 아랫다리를 잡아 고정한 후 다른 손 검지로 발등 부위를, 엄지로 발가락 아래 부위를 잡고 발가락을 위로 젖혔다 구부려줍니다. 발가락을 구부리고 끝에 힘을 주는 경우 발등을 쓸어주거나 발바닥의 발가락 부분을 손으로 자극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기를 수유 쿠션에 누워 목을 15도 정도로 구부리고 어깨가 앞으로 모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마사지 부위는 어깨, 머리, 얼굴 순서로 부드럽게 접촉하여 촉각에 대해 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사지는 수유 시간 몇 분 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에 3에서 5회 권장합니다. 마사지는 전체를 지그시 누르면서 쓸어줍니다. 머리는 위에서 아래로, 얼굴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합니다. 이때 절반을 나눠 한 방향씩 하거나 양쪽을 같이 해줍니다. 마사지 하는 동안 아기가 피하는 경우 피하도록 허용한 후 고개를 다시 중앙에 위치시키고 마사지를 이어갑니다. 입술 인중을 검지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자극 압력은 눈꺼풀을 문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입꼬리에서 중앙으로 지그시 눌러 쓸어줍니다. 반대편과 아래 입술 주변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턱 아래를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해줍니다. 검지를 사용하여 잇몸을 지그시 누르며 쓸어줍니다. 이때 입을 절반씩 나눠 진행하고 방향은 잇몸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쓸어줍니다. 마사지는 부드럽게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합니다. 자극 횟수는 한 부위당 3번씩 반복합니다. 잇몸 아래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검지를 어금니와 볼 사이에 넣어
볼을 밖으로 잡아당겨 쓸어줍니다. 위쪽과 아래쪽 볼을 밖으로 잡아당겨 쓸어줍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마사지를 진행하면서 아기가 너무 싫어하지 않는지 반응을 함께 관찰합니다. 침 삼킴이나 호흡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입안 경구개를 눌러주고 혀를 리드미컬하게 아래 뒤쪽으로 눌러서 빨기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5에서 8회 정도의 빨기 후에 호흡할 시간을 줍니다.